지금까지 북한에 취해진 제재 중 가장 강력한 북한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연방상원공화당 주도의 새로운 드림법안 석시드 액트가 상정됐습니다. 시민단체 민주주의 연합이 트럼프 대통령을 소송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체 또한 심각해 영주권자 80만 명이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나타운을 달리는 저가 버스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북한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취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제재로 행정명령 서명 후 불과 5일 만에 이뤄진 첫 조치입니다. 26일 연방재무부는 농업개발은행, 제1신용은행, 진명, 하병은행, 고려상업은행 등 8개 북한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현지 지점에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밖에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 발표는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대북 거래 차단을 위한 사전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는 북한과 직접 거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까지 제재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북한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미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 통로를 완벽히 봉쇄하겠다는 게 미 정부의 계획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평화롭고 비핵화된 한반도라는 우리의 광범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고립화하려는 전략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상원공화당 주도의 새로운 드림법안이 추진됩니다. 공화당의 이민 정책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새 드림법안이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린 해치, 제임스 랜포드, 탐 틸스 의원 등이 상정한 석시드 액트라는 공화당 버전의 새 드림법안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게 10년 임시 영주권 기간과 5년 정식 영주권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간 가족 초청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기존 민주당 드림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시드 액트가 성사되면 당장 추방 위기에 몰린 다카 수혜자 약 70만 명을 비롯해 모두 150만 명의 드리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상은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한 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자, 18세 이상일 경우 고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췄어야 하며 범죄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고 체납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 군에 입대하겠다는 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교육, 직업, 군 복무 시 5년 임시 영주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5년 연장이 가능하고 10년 신분을 유지한 후에는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에는 시민권까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석시드 액트는 이민법안 패키지 중 하나로 표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3명 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연주 도중 무릎을 꿇은 프로풋볼 선수들을 해고하라며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체육계가 반발하고 시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을 소송했습니다. 25일 시민단체 민주주의 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정부 윤리청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력을 남용할 때마다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알라바마주 상원의원 지원 유세에서 국가 연주 도중 무릎을 꿇은 일부 풋볼 선수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해고를 요구한 데 이어
트위터를 통해서도 계속 이들을 비난해왔습니다. 지난 24일 매사추세츠 폭스 리버에서 열린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휴스턴 텍산즈와의 프로풋볼 경기에서 경기 시작 전 국가가 울려 퍼지자 패트리어츠 선수 상당수는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수 인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처사를 항의하는 의미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들을 겨냥해 욕설을 퍼붓고 애국심 결여를 비난했으며 트럼프 지지자에게는 NFL 보이콧을 촉구했습니다. 더구나 국가 연주 도중 무릎을 꿇은 NFL 선수들을 지목해 해고를 요구했습니다. 선수들과 구단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정치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자가 무려 8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SCIS가 25일 공개한 2017 회계년도 시민권 신청서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3, 4분기 말인 6월 30일 현재 계류 중인 N400은 78만 3,59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시민권 신청 계류 건수보다 6개월 만에 무려 14만 7천여 건, 23%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적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이민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신청 추이는 2017 회계년도 1, 4분기 23만 8천여 건, 2, 4분기 28만 6천여 건, 3, 4분기 25만여 건 등으로 한 분기당 평균 25만 3천여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분기별 통상적인 신청 건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었던 2013 회계년도와 비교해서도 2017 회계년도 분기별 신청 건수는 무려 32%가 급증한 것입니다. 이민당국은 지난 1월부터 시민권 신청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USCIS는 지난 1, 4분기에 13만여 건을 처리했으나 2, 4분기에는 18만여 건으로 속도를 냈고 3, 4분기에는 무려 22만 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민권 신청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적체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전면 인터뷰 의무화로 영주권 적체도 14만 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플러싱에서 MTA 버스와 추돌 사고를 일으킨 저가버스 달리아 사건을 계기로 저가버스의 안전 불감증이 대두됐습니다. 차이나타운 저가버스들이 달리는 시한폭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부 운행 기록에 따르면 달리아, 이스턴코치, 이글버스 등 3개의 저가버스 업체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달리아의 경우 다른 버스 업체보다 위험도가 8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스턴코치, 이글버스도 위험도 77%, 63%로 나타났습니다. 달리아는 지난 2년 동안 제한 속도를 15마일 이상 초과하는 등 위험 운전이 총 7차례 적발됐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15마일을 초과한 것은 교통부 규정상 심각한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달리아는 지난해 커네티컷 카지노로 가던 중 버스 전복 사고를 일으켜 수십 명의 부상자와 함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턴 코치는 지난 2년 동안 과속 10차례 정지와 신호 무시가 4차례 적발됐습니다. 이글버스 역시 과속 10여 차례에 앞차를 바짝 쫓아가는 테일게이팅,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차선 변경 등으로 다수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의 상습적인 규정 위반과 버스 관리 부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사 등 총체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강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버스 운행 규정은 연방과 주정부의 법에도 적용받고 있어 뉴욕시 등 지방도시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각 주정부들은 강력 범죄 줄이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최근 강력 범죄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강력 범죄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연방수사국이 발표한 2016년도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는 124만 8,185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는데 전년 동기보다 4.1%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로써 전년 대비 4%포인트 상승했던 2015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 범죄란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해 저지르는 범죄로 살인과 성폭행, 강도, 중폭행 등을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발생한 살인은 무려 17,250건으로 전년도보다 8.6%나 급증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16.1%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폭행은 4.9%가 늘어 95,730건을 기록했고 강도 사건도 1년 전보다 1.2%가 늘어 33만 2,198건을 나타냈습니다. 중폭행은 80만 3,007건으로 지난해보다 5.1%가 급증했습니다. 다만 뉴욕, 뉴저지 강력범죄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7만 4,285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해 전년도보다 1.1%가 감소했으며 뉴저지주는 2만 1,914건으로 전년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앤서니 위너 전 하원 의원이 미성년자와의 섹스팅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받았습니다. 한때 잘못을 뉘우치며 잠시 재기하는 듯 했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25일 앤서니 위너 전 하원 의원에게 21개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위너 전 의원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자신을 구역질나는 중독자라고 칭하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또 어린 사람을 희생자로 만든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데니스 코트 판사는 이와 함께 $10,000의 벌금과 형량 복역 후 3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일 검찰은 위너가 섹스팅 파문이 일고 난 후에도 또 다른 여성과 또 섹스팅을 주고받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없다며 27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위너는 검찰의 구형에 항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형량을 6개월 줄였으며 오는 11월 6일까지 교도소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민주당에 떠오르는 스타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던 위너는 2011년 외설적인 트윗으로 하원 의원직에서 물러났지만 다시 복귀한 2013년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하면서 초반 지지율 1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섹스팅 추문이 터지면서 결국 교도소행으로 이어지게 됐고 석방되면 성범죄자로 등록됩니다. 부인 후마 에버디는 성추문 때마다 그의 곁을 지켰으나 결국 이혼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가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미 영국 런던에서는 밀려났는데요. 뉴욕에서도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뉴욕시 의회는 우버가 기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해 고려 중입니다. 우버가 등장하면서 손님 쟁탈전은 치열해져 뉴욕에 우버가 등장하기 전에는 총 3만 8천 대의 차량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경쟁했지만 현재는 무려 11만 대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사이 옐로 택시의 메달리온 가치는 90%나 하락했고 이들은 우버 때문에 자신들이 희생자가 됐다고 주장하며 뉴욕시 당국이 나서서 이들의 영업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가 자신들과 똑같은 요금 체계와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우버의 시장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를 벌이는 것은 뉴욕 당국이 차량 호출 업계를 규제하거나 통제하려는 조짐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하면 우버의 라이벌 업체인 리프트는 이를 기회로 해석하고 우버 영업 중단을 결정한 런던을 거울 삼아 런던 교통 당국과도 깊이 있는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프트는 해외 도시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물밑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7명이 숨지면서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늘 카운티 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7명이 숨지면서 주민들에게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 지카 바이러스 등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It's Not Just a Bite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은 모기가 활동하는 새벽과 황혼 시간에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스프레이와 로션 등 모기 퇴치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마당과 집 주변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고인물을 없앨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카운티 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98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으며 최근 롱비치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돼 1명이 숨지면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 환자는 모두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바다주와 한국과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방문해 마크 허치슨 네바다주 부지사와 한국과 네바다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한국과 네바다주의 인적 교류와 투자 증진, 그리고 국민과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운전면허 상호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방문에서는 내년 개정을 앞둔 네바다주 사회 과목 지침에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데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현재 미 전역에서 22개 주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년에 25세가 되는 해외 체류 병역 의무자는 국외 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1993년 출생자로 계속 국외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40세까지 취업과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10월 7일 뉴저지 포트리 로사닥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파크에서 워커톤이 열립니다. 워커톤은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저지 지부가 주최하는 기금 모금 걷기 행사입니다. 참가자들은 오전 10시에 모여 허드슨강을 따라 앨리슨 파크 잉그루드 피크닉 장소를 거쳐 다시 출발점으로 3마일을 걷게 됩니다. 참가비는 $20, 기금은 1마일당 $5이고 후원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공공장소 음주 행위나 무단 침입, 노상방뇨 등 경범죄에 대한 사면 신청 행사가 오는 10월 21일 오전 9시부터 퀸즈 자메이카 그레이터 알렌 AME 교회에서 열립니다. 가벼운 규정 위반 등으로 법원 출두 티켓을 받았으나 법원에 가지 못해 수배 영장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시 법원 행정부 관계자들과 변호사들이 나와 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뉴저지주 공공사업국에 따르면 뉴저지 남부 지역에 전기 및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애틀랜틱 시티 일렉트릭스와 사우스 저지 가스가 요청한 공공요금 인상안이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애틀랜틱 시티 일렉트릭스 고객들의 전기세가 4.03% 인상되고 저지 가스는 월 평균 97센트 또는 1.2%의 가스비가 인상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는 날씨이지만 덥지 않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선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